네. 주가가 어떤가요? 네. 테슬라 주가가 이제 올해를 놓고 봤을 때 9월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그 이후 한 달 반 정도 지금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큰 흐름은 생각보다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테슬라 주가에 영향 줄 수 있는 변수들이 몇 개 있는데 배터리 데이를 통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이 더 많았던 부분들도 있고 테슬라 하면 니콜라라는 기업도 같이 연상이 되실 건데 니콜라라는 기업이 사실은 이제 사기 의혹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도 그 영향권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사실 주가가 좀 하락 압력을 받는 게 맞는데 일단 이 전기차 시장이라는 게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다 보니 좀 테슬라에 대한 투자자들에 대한 기대들은 계속 이어지는 게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 10% 받았다가 다시 좀 한 20% 받았다 이제 다시 회복을 했는데 또 약간 좀 조정받고 있는 상단을 지나가고 있지만은 조금 이제 탐색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열풍은 한번 피크를 치고 살짝 내려와 있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한 10에서 15%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올해 그 미국의 대형주 중에는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산 해외 주식 1위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전체 주식에요 1%에 육박하는 주식을 한국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세요. 사실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지만요. 작년 말부터 오르기 전에는요. 한 4, 5년간 박스권에서 등락을 하던 기업이었습니다. 시세가 분출하면서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아진 거죠. 만약에 국내 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면 시세가 분출해서 막 투자자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면은 다시 좀 꺾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소위 이제 개미들은 꼭지에 물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단적으로 테슬라가 보여주는 게요. 미국 시장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한번 추세를 잡은 그런 주도주들은 시세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신 투자자분들도 다 수익권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시세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8월 말에 액면 분할을 했었거든요. 약간 광기에 가까운 상승이 있었어요. 그에 대한 반작용 혹은 반성이 9월에 있었던 것 같고 10월에는 빠졌던 주가가 다시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뭐 작용과 반작용이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진폭은 줄었습니다. 위든 아래든 좀 줄어들었고 약간 합리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최근에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이 정도까지 주목받는 배경에 대해서 부장님 좀 어떠세요? 근데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가 이 전기차 시장에 선점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전기차 시장만 놓고 본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25%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전기차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이미 테슬라가 선점 효과를 통해서 차지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양산 규모도 계속 늘려가고 있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타사보다는 지금 현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은요. 성장을 하는 건 이제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 성장의 크기에 대한 판단들은 너무나 다르시거든요. 일단 우선은 전기차 시장에 오는 건 인정하고 거기서 테슬라가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해서 1등이 될 거라는 걸 인정하는 분들에게는 사실 지금도 비싸요. 근데 그걸 넘어서 충전 인프라나 배터리까지 해서 이 전기차 생태계를 장악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높은 평가를 주시겠죠. 근데 그걸 또 넘어서요. 지금 테슬라는 거의 지금 전 세계 100만 대의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 모든 자동차들이 카메라를 통해서 운전자들의 운전 그런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기업이라는 건데요. 테슬라는 데이터 기업이고 또 인공지능 기업이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테슬라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테슬라의 적정 가치는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좀 그 기준이 좀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이제 열풍이 끝난 건가? 약간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될 건데 전체 시장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전기차 비율이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00만 대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동안은 연평균 52% 정도 성장을 해온 거죠. 근데 향후 5년 동안 35% 이상 성장이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25년 정도 되면 글로벌 자동차 전체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7%로 대략적으로
2,650만 대 정도 될 거예요. 산업의 발전 방향성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테슬라의 어떤 강풍이 끝났다기보다는 선풍기를 틀 때 속도 조절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풍보다는 약풍 모드로 약간 들어갔다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테슬라가 왜 이렇게 열풍을 일으키냐라고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을 얘네가 열었어요. 그런 모빌리티 기술은 한 100년 전에도 나왔어요. 그 누구도 이제 양산하지 못한 거죠. 테슬라가 이걸 딱 성공을 시킨 거예요. 일종의 거대한 혁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빌리티 혁신인데 2012년도에 테슬라가 모델 S를 발표를 했거든요. 런칭을 했거든요. 원통형 2차 전지를 활용하면서 배터리 원가를 좀 줄였어요, 많이.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게 됐죠. 되게 유려한 디자인을 또 덤이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그런 마케팅도 되게 한몫하고. 그다음에 한 2017년도에 모델 3가 나오죠. 이건 한 5만 달러대의 프리미엄 매스 타겟으로 하는 그런 전기차였는데 완전히 전기차 시장에 만개를 했죠. 2017년도 이후에.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한 전기차 시장에서 한 2%, 3%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올 회사가 솔직히 별로 없어요. 선도하는 업체가 더 빨리 새로운 거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던 이유가 테슬라는 지금 계속적으로 충성 고객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팔리고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고 2020년도 예상 단기 순이익이 17억 달러예요. 근데 2022년도에는 이거의 2배를 예상하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얘네가 계속적인 혁신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시장에서는 그걸 더 좋아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드림이죠. 꿈. 즉 테슬라 본연의 가치보다는 테슬라와 테슬라의 특히 이제 파운더이자 리더인 머스크, 앨런 머스크. 그분이 내세우는 이 전 지구적인 드림에 대한 추진력 그리고 그 부분의 실현 가능성 그 부분에 사람들이 다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도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기업인도 이런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골방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너서클 형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던 형태에서 이제는 약간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꿈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런 부분들과 본인이 내세우고 있는 이 기업의 비전하고 일치시키면서 미국식 자본주의 아주 정말 정점에 있는 그런 어떤 뭐 기업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테슬라의 가치는 드림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 드림이 식었느냐? 그렇진 않은 거죠. 근데 최근에 사람들, 특히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내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 하면은 PDR이라고 있어요. Price Dream Ratio. 새로운 그렇죠. 이게 이제 대안이 만든 거죠. 드림을 어떻게 가치로 평가하지? 기존의 전형적인 그런 주가 수익 비율, PER, 포로 지금 정당화되지 않는 이런 밸류에이션, 가치를 정당화시켜주기 위해서 애널리스트들이 내세운 게 결국 드림이고 그 드림, 꿈을 뭘로 표현하냐? 결국 비전인 거죠. 테슬라는 스스로 얘기해 우리는 전기자동차가 아니다. 우리는 에너지 기업이다. 또 다른 게 있는 거죠. 테슬라는 우주 개척의 선도주자인 기업입니다. 그렇죠. 앨런 머스크는 계속해서 화두를 던져요. 정말 인류가 이렇게 지향하는, 진화하는 그런 넥스트 레벨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개별 기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좀 더 거시적인 문제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계된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그런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광 그런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속성상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된 가민된 그런 어떤 기업과 연결이 되었고 테슬라를 확 이렇게 끌어올린 주요 요인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까요? 시장에서는 배터리를 보고 좀 실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네. 팀장님은 어떻게 좀 네. 보셨어요? 이번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망이 좀 컸죠. 기대보다는.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를 선보이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된 단계가 레벨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달 뒤에 갑자기 5단계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거품이 너무 꼈다. 올해만 좀 약간 시장의 기대를 좀 낮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열리는 배터리 데이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어떤 기술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걸로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도 이 배터리 데이가 다시 한번 좀 각광을 받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배터리를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양산 그로 인해서 원가를 더 다운시키겠다라는 얘기인데 뭐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테슬라의 중장기적인 플랜이거든요. 특별할 게 없다라는
일반 컨센서스에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에너지 플랫폼으로서의 그런 비전은 오케이, 그건 오케이, 그렇게 가면 좋겠어. 대신에 현실적인 플랜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기존의 배터리 선도 기업들을 과연 얘네들보다 더 좋은 품질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겠어? 라는 회의감도 좀 있었죠. 쉽지는 않을 거야. 약간 이런. 기대치는 다 꿈이 여기가 있는데 보여준 건 사실 현재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배터리 대회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뭐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배터리 업계까지 뭐 전 세계 관련된 수많은 기업체와 또는 뭐 투자자들이 의견이 다 분분한 거죠. 이게 한계다, 아니다. 이거는 현재의 상황 그냥 살짝 보여준 것뿐이다. 또 미래는 또 다른 게 있다. 조정을 받을 수 들어가도 될까요? 사실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를 놓고 본다고 하면 좋은 기업이죠. 진짜 선도적인 입장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좀 이 기업 가치보다는 이 미국 증시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가까이 있는 4분기, 멀리 보면 내년 상반기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보면 좋은 투자 기회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상승으로 돌았었는데 좀 이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증시의 상승 트리거를 두 가지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5차 경기 부양책이 합의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준에서 평균 물가 목표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 트리거를 염두에 두고 하나가 충족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테슬라 주가를 매수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예. 테슬라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는 나스닥 상위 기업들, 이 회사들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혁신이 있었어요. PC 혁신, 인터넷 혁신, 뭐 스마트폰 혁신, 국내에서는 BBIG 컨셉이고 같은 그룹에 속하는 그런 혁신 성장주라고 부르는데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닝은 계속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 최근 흑자 전환을 했지만 한 번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량 지표, 뭐 어닝 뭐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혁신을 해왔는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디지털과 신재생 이런 걸로 주도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선도주가 훨씬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투자 타이밍은 좀 빠질 때, 개별 기업 이슈가 아닌 시장 전체 이슈로 인해서 다 같이 조정받을 때, 그때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하셨으면 그냥 편하게 가셔도 됩니다. 솔직히 이런 종목들은. 왜냐하면 길게 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때 혁신하고 나서 지금은 그게 벌써 1980년도인데 지금은 사라지지 않았잖아.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디지털 시대의 원픽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선도 성장주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수혜 기간이 뭐 3년, 5년이 아니에요. 10년 단위로 갑니다. 그래서 이 BBIG나 이런 기술 성장주도 이제 시작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벤트가 있을 때 조금씩 뭐 ETF든 펀드든 아니면 개별 종목으로든 사놓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충분히 테슬라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모멘텀 투자가 맞는 종목이지 전형적인 가치 평가를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모멘텀 투자는 결국은 시장의 분위기거든요. 센티먼트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테슬라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우주 개척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뭐 그런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변수들을 유심히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저는 투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핫한 종목을 보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큰 패러다임을 보고 중장기 투자를 하는 주식에 대한 매수라면요, 안 샀을 때 업사이드 리스크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빅테크 기업이나 테슬라를 사실 때는요, 내가 살려고 했던 금액을 정해놨다면 30%든 50%든 일단은 1차 매수는 하고 보시는 게 맞고요. 아주 과열권이 아니라면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받았다면 조정이 나오면요, 추가 매수하면 되죠. 계속적으로 한 번 더 살 자금을 남겨두시면요, 하락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